정확하게 7시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시작하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게 요즘 방송 문화가 예전하고 좀 다르고 우리 또 전문가 반 수업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좀 연기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습관이 잘 안 바뀝니다. 그죠? 그래서 뭐 저희 한계다 생각을 하고, 아무튼 오늘 앞 시간에 할 내용은 사람의 형상을 통해서 그 사람의 내면 세계라든지 그게 이제 확장하면 운명이 되겠죠. 운명이라든지를 예측해 보는 겁니다. 뭐 예측이니까 좀 가볍게 가야 됩니다. 우리가 웃자고 하는 이야기에 축자고 덤벼들면 안 되듯이 미래 예측에 대해서는 우리는 좀 자유로워야 돼요. 그러고 뭐 인간이 하는 미래 예측이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는데, 하여튼 그렇게 가볍게 보고 오늘 수업은 좀 해봅시다. 자, 뭐 보통은 우리가 관상이라고 동양학을 하는 사람들은 이해를 하는데, 저는 관상보다는 형상으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관상이라 하면 원래가 상의 전체를 관찰하는 거, 관세음 보살 한다면 세상의 모든 소리를 관하는 것, 듣는 것. 관상이라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외형, 사실은 더 나아가면 아우라까지 포함될 거예요. 또 때에 따라서는 공작이 다양한 모양으로 서로 구애를 할 때 모양이 막 화려하게도 변하고, 또 동물들이 적을 만났을 때 자기의 크기를 부풀려서 자기를 드러내는, 이 모든 게 다 상학에 포함될 건데, 현대에 우리가 공부를 해오면서 조금 방송이나 드라마, 영화를 통해서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관상의 정확한 의미일 거예요. 그게 자꾸만 우리는 얼굴만을 관상이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여러분, 글자의 뜻, 여러분이 초등학교 3학년으로 들어가서 관상이란 단어 하면 표준정가를 보고 뜻을 적어 가야 되죠. 그때도 3학년 때도 공부를 좀 잘하는 친구들은, 미래가 보이는 친구들은 어떻게 공부했는가? 표준정가를 통해서 낱말 뜻을 보지 않고 뭐를 보고 했다? 국어 사전을 가지고 했어요. 그리고 그때 또 학대해서 공부하는 친구들은 백과사전을 통해서. 그래서 이게 이제 관상은 우리가 한번 이제 이 시간에 짚고 넘어갈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유무형의 상을 다 포함하는 겁니다. 이제 무형의 상까지 가면 좀 어려워지니까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유형의 상인데, 여기에서는 전제 조건이 좀 있어요. 사람이 얼굴을 보는 걸 기본으로 하되 전체의 구성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는가. 그러니까 관상이라는 학문이 맞고 안 맞고에 우리는 착각하고 있어. 수학을 1년 동안 배웠습니다. 산수를. 그러면 수학에 사회적인 가치가 있는가 없는가를 수학 1년 배운 사람한테 묻는 거하고, 아주 오래 탐구하여 수학의 본의를, 저희를 이해한 사람이 수학을 현실에서 활용하면서 썼을 때의 가치를 다른데, 우리가 볼 수 있는 사람들은 주위에는 그저 평범한 학교 다니면서 수학을 공부했지만 수학을 현실에 잘 못 쓴 사람들을 보고 수학의 유용론, 무용론을 이야기해요. 관상도 명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제대로 보지 못한 눈을 가진 우리의 입장에서 관상이 옳리 그르니 판단하는 것은 일단 잘못됐다. 그래서 그런 어떤 시야의 확대를 가지고 우리가 접근해 봅시다.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이 형상을 이야기하는 것은 전체가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을 샘플로 뽑다 보니 오늘은 마침
남성 우리 주위에서 자주 보는 분들, 그래서 누구나 알 수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올렸어요. 꼭 뭐 정치인이다 이런 개념은 아닙니다. 그리고 형상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 한 사람을 평생 60평생을 살아온 사람을 60년을 이야기해야 되겠죠. 원래대로 한다면 태어나서부터. 근데 짧은 시간에 다루다 보니 또 그 이야기의 포커스가 여러분들이 공부하시고자 하는 거와 조금 다를 수도 있어요. 또 아울러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우리는 이렇게 가볍게 대표적으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의 상황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라든지 미래라든지 현실이라든지 이런 어떤 재밌거리로 보는 거예요. 너무 진중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대표주자로 먼저 올라온 홍준표 라는 분을 봅시다. 사진을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니까 젊은 시절, 대학 시절, 그리고 그 중견의 시대와 지금까지가 이렇게 이제 전개되어 있어요. 사진을 구하면서 이게 이제 정치인들 같은 경우에는 사진 기자들이 내용에 따라서 포커스를 잡아서 찍는 게 달라서 그 모양이 다양하게 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면 사진 찍듯이 이런 경우의 사진은 가능한 한 제가 잘 안 올렸어요. 그럴 때는 우리가 메이크업도 하고 자기를 충분히 좀 의식적으로 가리기도 하지요. 그래서 가능한 한 샘플링은 자연스러운 걸로 나와 있는 걸 했어요. 이건 역시 한계가 있겠죠.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제 지금 사진에서 보여지고 있는 이런 상을 뭐 혹자들마다 의견이 다른데 가장 가깝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원숭이상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이제 원숭이상은 여러분 이해가 잘 되시죠? 굉장히 지혜로워요. 지혜롭다. 그다음 명리 공부를 한 사람은 원숭이를 우리가 신이라는 글자에 유추어 생각해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원숭이 신이 가지고 있는 글자의 상징성은 현실에 살고 있으면서 자기 미래지향적으로 뭔가를 역마의 기운도 있겠고 가을 결실의 기운도 있을 것이고 또 그러면서 아울러서 지혜를 창출해내는 기본적인 셈의 자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혜롭고 하여튼 기회에 잘, 그러나 한 번씩 우리가 나온 대로 원숭이도 어디서 떨어진다? 나무에서 떨어지기도 한다. 그럼 젊은 시절에 보니까 우리가 젊은 시절 관찰하라는 것은 여러 가지 체형학 중에서도 관상으로 본다면 여기 상반부 이마 입은 부분을 보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관찰해 보세요. 일반적으로 제가 구하는 사진은 실제로 얼굴에서 표현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미지로 느끼셔도 되고, 자, 어린 시절이 꽤 유복한 과정은 아니었을 것이다 라는 걸 여러분들이 사진에서 좀 찾으셔야 돼요. 그런데 묘하게 어느 턴 포인트가 있어요. 이 부분의 얼굴에서는. 자, 눈썹 한번 볼까요? 중앙 센터에 있는 그림에, 사진에. 잠시 인상을 찡그리고 있는 여러분들 보시기에 좌측 중앙에 있는 그림 두 개 겹쳐 있는 것 중에 좌측 사진에서는 인상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미간이. 그래서 머리칼이라든지 이런 것도. 그리고 눈썹을 한번 살펴보세요. 좌우측이 완전히 다르죠. 이유가 뭘까요? 갑자기 눈썹이 났다? 눈썹에 손을 봤다. 인위적으로 손을 봤겠죠. 어느 시점에 이분은 눈썹 문신을 하셨습니다. 왜 했을까? 뭐 주위에 조언에 의해서 했을 수도 있고 본인 주위에서 도와주신 분들이 여러가지 이미지로 볼 때 하는 게 낫겠다 해서 했겠죠. 그렇다면 그 전에 눈썹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은 무엇일까? 여기에 이제 포인트가 있어야 돼. 적어도 정치를 하는 사람이 미모를 위해서 단순히 저 나이에 눈썹을 했을까? 별명이 개인적으로 이분이 좋아하는 별명이 독고다이, 그러니까 독립군, 혼자서 무슨 일을 꾸미고 주위에 조력자 없이 자기의 뜻대로 가는 분, 이런 별명을 좋아하신대요, 본인이. 그렇게 불러보자면
다이 누군가의 말을 잘 들을 사람은 아니라. 그런데 왜 인생의 후반부에서 눈썹 문신을 했을까? 그럼 눈썹이 상징, 그 좌측에 있는 눈썹이 상징하는 것은 뭘까? 여러분들이 이제 관상의 공부는 따로 전문적으로 하시면 되겠지만, 상황에서 본다면 우리 눈썹이 상징하는 바는 그분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분의 주위 인간관계를 상징해요.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것 없든가, 어린 시절에 내가 교우들하고 친구들하고의 관계가 어땠을까를 상징적으로 나타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관상의 기본은 뭘까? 여러분, 우리 미술 시간에 배웠죠. 황금 비율. 얼굴 크기, 상체 크기, 하체 크기가 균형이 맞으면서 팔다리 길이가 거기에서 올리면 되고, 얼굴이 틀이 기본적으로 정해지면 그 틀 안에 눈썹이나 눈, 코, 입이 균형 감각을 가지고 있으면 따로 떨어졌을 땐 좀 못나 보여도 전체가 합체가 돼서 로버트 태권브의 합체가 되듯이 거기서 이미지를 이제 발산하는 겁니다. 위에 20대 사진 학사모를 쓰고 있을 때를 보면 참 해맑게 웃고 있다, 그죠? 근데 그림을 여러분들 사진을 싹 돌려보면 입 모양이, 입술 모양이 앞으로 돌출되어 있고, 이럴 때가 좀 있어. 이럴 때가 어떻게 우리가 장면을 평소에 이제 여러 활동을 하시다가 보면 이 양반이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 이거는 긍정적이지 않죠. 그죠? 그리고 이제 입술이, 아랫입술이 이렇게 되면, 우리 그 음량을 배울 때 기본적으로 했어요. 이럴 때 우리가 뭐예요? 누가 좀 알아서 해줬으면. 알아서 해줬으면 하는 마음에는 섭섭한 마음이 있을까 없을까? 있겠지요. 그럼 이분이 또 하나 자기를 잘 변화시킨 상하게, 관상학에서만, 얼굴상에서만 본다면, 웃을 때를 보니까 우린 잘 안 되는데, 중앙센터 상위에 보면 이 모양이, 입꼬리가 어떻게 돼요? 올라가요. 굉장히 다재다능한 분입니다. 저는 여지껏 제가 이제 상학을 공부하고 현실에서 써먹으려고 무척 애를 써도 안 되는 게 뭐냐? 웃을 때 눈 모양은 좀 부드러워지는데 입꼬리가 올린 거 안 돼요. 이게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성공한 사람의 입 모양이, 이제 성공했다는 건 여러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부를 얻을 것인가, 명예를 얻을 것인가, 지혜를 가질 것인가, 지식을 가질 것인가, 자식의 영광을 얻을 것인가. 하여튼 전체적으로 무탈하신 분들의 특징이 입 모양이 올라가야 됩니다. 이렇게 평소에 올라가면 좋겠죠. 그러나 평소에는 정하위라 해서 입이 다물 때 아랫입술과 윗입술이 정확하게 예쁘게 다물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건강에서도 주무실 때 입 벌리고 자는 사람 중에 건강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그래서 이제 다양한 표정이 연출되는데, 입 모양이 일단 이렇게 되면 한때 연예인들 중에서, 여자 연예인들 중에서 이런 게 매력이 있어가지고 이걸 인위적으로 만든 사람이 있어. 자, 그러고 나면 생기는 게 뭐예요? 자식하고의 관계가 불편해집니다. 지금 이제 잠시 돌아서 보는 분들은 재미로 보시면 되지만, 저하고 이 공부를, 이제 명리 공부를 깊이 하시는 분들은 여기에서 캐션 마크를 가져야 돼요. 아랫입술이 돌출되면서 이렇게, 이걸 이제 다른 표현이었을 때 저는 디비진다고 할게요. 이렇게 했을 때 왜 그게 자녀들하고의 관계에서 불편함을 가지고 오는지 여러분들은 캐션 마크를 가져야 돼요. 재미를 보시는 분들은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아무튼 핵심은 이분이 젊은 시절 하간이 불완전한 상태, 상대적인 비율입니다. 불완전한 상태에서 최근에 무슨 일이 생겼는지 하간이 좀 볼록해졌어. 그냥 단순히 물리적으로 중간 사진 한번 보십시오. 만류인력의 법칙에 의해서 저것이 처진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건 뭐 대단한 마사지법을 받았거나 막 때리는 거 있죠, 이런 걸 했거나, 아니면 눈썹을 하시면서 또 마음가짐이 변했구나, 뭐 여러 가지로 상학적으로는 예전보다 나아지셨어요.
내 마음은 모르겠고. 그래서 이제 경계해야 되는 건 뭔가. 상반부, 우측 제일 위에를 여러분 좀 기울어진 사진을 보면 턱을 내리려고, 이런 걸 잘해. 턱을 올라가는 사람은, 턱이 평소에 올라가는 사람, 저도 그 중에 1인입니다. 자기 주장이 강합니다. 자기 주장이 강하고, 이야기는 지금 듣고는 있지만, 이런 상태에서 누구 이야기를 듣는다는 건 안 듣겠다는 이야기라. 내가 네 이야기는 벌써 희떡 디비다 이 말이거든. 그래서 대저 진중한 사람들, 자기 실속이 강한 사람들은 턱을 올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잘 이제 보시면 알아요. 그래서 아무튼 이제 전반적으로 재미를 보는 거니까, 이분은 동료, 주위에 조력자를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조력을 주기도 어렵고,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상학적으로. 그런 거를 커버하기 위해서 눈썹 문신은 잘했다. 얼굴이 전체적으로 화관이 그 전에 불편하던 게, 지금 여기 이제 팔자주름은 관상학적으로, 이제 얼굴의 관상학적으로만 본다면 대단히 매력이 있는 겁니다. 이걸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많은 불편함을 인생의 후반부에 지켜줍니다. 그것도 왜 그럴까는 한번 공부하는 사람들은 연구를 해보셔야 되겠죠. 그냥 관상을 배우면서, 상학을 배우면서, 그래서 그렇다, 눈썹 사이가 뭐니까, 형제관계가 뭐니까, 이런 거 하면 안 되고, 왜 그럴까? 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봅시다. 자, 진중권 씨다. 제가 호칭을 붙이기가 애매해요. 제가 정치인이 아니고, 아나운서가 아니기 때문에, 또 대중적인 사람이 저는 아니기 때문에, 진중권 전 교수라 해야 될지 이런 거 생략하고, 그냥 시로 동일하겠습니다. 진중권 씨는 우리가 방송에서 자주 보지요. 관상학적으로는 좀 특이한 사람입니다. 자, 저런 분들은 특징이,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게, 지금 관상을 보는 여러 가지 학파에서 여러 가지 말씀이 있을 수 있는데, 동물의 비유치상하는 학파가 있고, 오행으로 보는 학파가 있고, 음양으로 보는 학파가 있고, 다양해요. 예전에 마이상법이 어떻고 그래서 비유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는 음양이나 오행 공부를 바탕으로 하신 분들이 여기 많아. 자, 기운이 상승하면 어디로 올라간다? 위로. 위로 올라가는 기운에서 화기가 너무 강하면 화형은 어떻게 생겼다? 역삼각형으로 생겨집니다. 그죠? 그리고 예전에 제가 어릴 때 아주 관상을 잘 보는 어른들은 이렇게 얼굴을만 보는 게 아니고, 저희 이렇게 이 뼈대를 만져보셨어. 뼈대를 만져보시고, 야, 요놈 고집은 어지간하겠다. 그래서 그분이 뭐로 나의 고집을 이야기했을까? 지금 나이가 들어서 보니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지금은 저도 좀 많이 변하긴 했는데, 보이는 부분에서는 이 부분의 뼈가 돌출되는 겁니다. 광대뼈도 여자들에게는 고집의 상징이라 하지만, 이렇게 얼굴이 앞으로 돌출되어 있는 경우, 옆으로 봤을 때 돌출되어 있다는 것은 양적 에너지가 상승하는 것 뿐만이 아니고 앞으로의 진격입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옆면도 이렇게 찍어 놨는데, 옆면으로 봐서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경우가 덜 있을 수 있죠. 이분도, 진중권 씨도 좀 그래요. 화형의 전형적인 얼굴로서 상부가 발달되어 있고 하관이 쭉 빠져 있습니다. 에너지가 이제 열이 많이 찼다는 이야기라, 여기가. 우리가 오줌을 참고 있으면 오줌보가 무거워지죠. 커지고. 화기가 막 올라가면 여기가 커집니까? 안 커지겠습니까? 자꾸 연습을 하는데 풍선을 부는 거나 우리 머리나 다르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보이지 않는 고집을 상징하는 게 있어요. 이건 여러분들한테 오늘 팁으로 하나 드릴게요. 사람이 겉으로 굉장히 온순하고 유하고, 또 어릴 때부터 교육을 받으면 자기 감정을 시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대방한테 약점을 잡히잖아요. 옛날에 사상의학에서 동무 이재마 선생님이 사대부집 여인을 진맥할 때, 여러분 사상의학은 아시죠?
얼마나 할까? 네, 사상의학은 현대에 와서 드러나 있는 외형의 모양으로 네 가지 체질로 나누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한 그 어떤 시스템이 발달이 있지, 실제로 사상이라는 것은 여기서는 심상입니다. 심상을 알 방법이 없잖아. 사대부집의 안여자들은 더더욱이 늘 교육받아 온 대로 아파도 변함이 없는데, 그래서 그 사람의 심상을 알기 위해 때로는 윗저고리를 갑자기 확 베끼는 경우도 있었대요. 근데 아무리 교육을 받았어도 급한 상황, 극적인 상황이 도래하면 우리는 본성이 드러날까 안 드러날까? 그래서 결국은 자기를 움츠리고 있고 교육에 있어 철저히 이성적으로 차단한 사람들의 내면 세계는 잘 모르니 그런 극단적인 상황을 만들어서 심상을 봤다 하는 옛날 이야기도 있어요. 지금 이제 관상학적으로 팁을 드리나나, 귀 뒤에 여러분들 만져보시면 뭐 뼈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골격 중에 귀 뒤에 딱 그 뼈가 바깥으로 볼록하게 만져지는 분들은 설득하기 어렵습니다. 싸워서 상대가 뒤끝의 패배를 인정해도 심적으로는 절대 안 그래요. 뒤끝이 굉장히 오래 갑니다. 요것도 요 두 가지가 같이 된다면 가히 어지간하면 부모 원수 아니면 안 싸우는 게 좋아. 피해가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제 혹자들은 이제 그 형태학으로 분류를 할 때 딱따구리 상이다 뭐 이렇게 이제 표현 한 번도 봤어요. 그래서 뭐 딱따구리의 생태까지 나와, 딱따구리는 어떻게 생겼고 끝까지 조사가 조져야 되기 때문에 한번 걸리면 죽는다. 저는 이제 그런 표현도 그렇다 치고 우리가 한번 봅시다. 우리 몸은 기본적으로 상하 좌우가 비례가 맞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성형에서는 구조 기능 미 중에 지금은 미적인 부분 때문에 많이 얼굴에 손을 대죠. 사실은 구조와 기능의 면에서 집중해서 우리는 손대야 돼요. 원래 성형의학의 발전사도 그런 겁니다. 구조적으로. 그럼 그 구조의 기본이 뭘까? 좌우 비대칭이 매력일까요? 좌우 대칭이 어느 정도는 우리는 눈이 두 개고 코가 있고 입이 있고 하면 있을 때 달려있어. 입이 여기 달릴 수도 없고 입이 삐뚤어져도 보기 싫은 겁니다. 저도 좀 요즘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 건강에도 문제가 되죠. 우리가 한쪽으로만 치아가 안 좋아서 오랫동안 씹었던 분들은 근육의 발달이 좌우로 다르면서 평소 이야기를 하거나 뭐 웃거나 할 때 확 삐뚤어져요. 연예인들 중에서 그런 분들이 많죠. 이제 어느 정도 뭐 그래도 노래하는 데는 문제가 없으신가 봐. 양현 씨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건강이 좀 안 좋으셨던 적이 있는데 좀 삐뚤어졌잖아요. 그런 분들은 워낙 다른 매력이 크기 때문에 그런 것도 매력일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이제 건강학상으로 본다면 그런 것들은 되죠. 뭐 두 개 있는 것들은 어떤 분들은 하나가 좀 약세가 돼도 된다 하는데, 지금 우리 진중근 씨 같은 경우에는 보면 좌우 눈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거를 뭐 음양안이라고도 해요. 한쪽하고 왼쪽 오른쪽이 크기도 다르고 느낌이 완전히 달라. 그래도 젊을 때 사진에서는 그게 약하다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하단 말입니다. 이걸 뭐 미용에서는 한쪽 눈이 뭐 눈곱을 쳐졌니, 누구도 저보고도 선생님도 이거 이리 찍는 거 한번 해보셔야 되겠어요 이래 하는데, 집어서 될 문제는 모르겠는데 완전히 이분은 좌우가 비대칭입니다. 그리고 진중근 씨는 매력이 어디 있냐? 늘 여러분 사진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이래요. 이런 분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사물, 이제 눈의 음양한 왼쪽 눈 오른쪽이 다르다는 사물을 보는 데 있어서 두 눈으로 보는데 포커스가 똑같지 않고 요렇게도 볼 수 있고 저렇게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요거의 특징이 뭘까요? 대저 모든 사진의 90%가 이 바로가 없어. 뼈다귀. 그리고 저와 같이 손동작이 많아요. 이 손동작이 많은 사람들은 남을 위해서 박수 칠 때가 많나, 너 잘났다, 뭐 사랑한다, 이건 어떻게 해야 돼? 뭐 사랑한다, 뭐 이런 걸 할 때가 많아, 아니면 지적질 할 때가 많아.
지적질할 때가 많아. 지적질하는 사람의 특징, 턱이 올라간다, 양적으로 생겼다, 손동작이 활발하다. 그래서 자기의 의사를 늘 전달하는, 내 생각을 안으로 축적해 있지 못하고 바깥으로 드러나는 데 유용한 사람이니 거기에도 음량이 있죠. 긍정과 부정. 이거는 오늘 이 자리에서 논할 바가 아니에요. 우리는 상황을 하는 거니까. 코도 잘 살펴보면 코도 특징이 좀 있는 분이에요, 이분이. 자, 코의 특징 때문에 어떻게 보면 뭐 다른 걸 떠나서 뭐 배를 굶지는 않을 것 같아. 그러나 이제 좌우가 다르다, 눈의 좌우가 다르다, 얼굴의 좌우 균형이 다르다. 기본적으로 11시 50분인지 12시 5분 전인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렇게 비뚤어진 상황이라 한다면, 긍정은 뭐냐면 세상을 바라보는 데에서 그 본질을 읽으려고 애쓰는, 그러니까 사람의 껍데기를 보고 이해 안 한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장단점이 있겠죠. 장점은 뭘까? 내면 세계를 꿰뚫어 보는데 특이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단점은 뭘까? 그 눈이 틀렸다면 인생은 기울어져 살 것이다. 전제 조건은 그거란 말이야. 초등학교 1학년이 산수를 배우고 수학을 배우고 와서 이 수학의 유용성이 엄마 아무것도 없어요 말하는 거 하고, 수학의 학자가 돼서 대단히 연구를 하고 수학은 이래서 아직은 어떤 문제가 있고 발전성이 있대 말하는 거하고 다르듯이, 우리는 어떤 상이 가지고 있는 장단점이 다 있다. 단점만 있는 상은 절대 없습니다. 장점만 있는 상은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형제지간에 불운하다. 형제지간에 운이 불운하면 혼자 사는 인생에 살아가야 되는 독립심을 갖게 되겠죠. 의지하지 못하겠지. 기울이지 못하잖아. 내가 두드리 맞고 와도 나를 도와서 싸워줄 형제가 없으니 내 혼자 해결해야 돼. 장점은 뭐냐? 우리 집에서 내 하나 좀 의리해도 우리 형제들이, 우리 집 가문의 옛날로 따지면, 요즘은 아니지만 반대입니다. 요즘은 가까운 데서 비교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특징이 있다. 요거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특별히 자, 그 다음 유시민 씨 보겠습니다. 여기에 이걸 내가 다 안 지었구나. 이걸 여기서 지우는 게 아니고 여기서 지어야 되지, 그죠? 이런 거는 건너뛰기 이런 걸 해야 이렇게 답이 나오는데, 다음부터는 하여튼 신경 써서 저 또 뭘 건드려 놓이 모양이 그렇네요. 자, 유시민 씨는 우리가 상황으로 보자면, 이분은 생과계로 우리가 이제 방송에서 볼 때 눈알의 움직임이 자유로워요. 자유롭죠, 그죠? 지금 이제 전체적인 얼굴을 보세요. 지금 나온 사람들 중에서 코 못생긴 사람은 없다, 그죠? 그러니까 개인적인 제가 취향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사회적으로 옳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저는 그런 걸 판단할 사람도 아니고 능력도 안 되니까. 아무튼 지금까지 나온 그 위에서 했던 세 분들 다가 코가 저같이 이래 못난 사람은 없어. 다 잘났어. 그러니까 기 잘난 거지는 있어도 코 잘생긴 거지는 없다. 옛날 어른들 이야기입니다. 그 코라는 거는 우리가 육체적으로 보면 폐경락의 시작이자 마지막입니다. 이게 시작점이에요. 우리가 숨 쉬는데, 숨은 입으로 쉬는 것 같지만 입으로는 음식을 먹고 소화시키는데 시작점이고, 그 다음에 말을 하거나 다물어서 표현을 한다면 코가 어떻게 보면 우리 폐하고 연결돼서 숨 쉬는 데 아주 지대한 영향을 같이 서로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코가 폐라는 거는, 폐는 우리 몸에 오면 어떻게 돼요? 금이 되죠. 금이 상징하는 건 뭘까? 가을의 결실, 재물. 그래서 코가 잘난 사람, 명리 공부하고 관상이 같아요, 여러분. 이게 다르다면 우리 공부는 전혀 아니다, 이거지. 수학하고 철학이 같고 같아요, 여러분. 어떤 학문도 끝까지 올라가 보면 아마 같을 거예요. 음악이 여러분 수학을 배경으로 베이스로 하지 않고는 뭐 이루어질 수 없는 학문입니다. 그래서 수학을 우리가 이제 어릴 때부터 음악을 잘 못할 때 산수 잘하는 아이들한테는 칭찬을, 수학을 열심히 하면 음악을 어느 정도 잘할 수 있어. 또 음악을 잘하는데 수학을 못하면, 야야 니는 원래 수학을 잘할 능력이 있는데
아직 그 물꼬를 안 튼 거야. 음악을 잘하는 거 보면은 수학을 못하고는 음악을 못해. 이렇게 이제 서로 그 상응해서 도와줄 수 있도록 해주셔야 돼. 아무튼 이분은 보면 대체로 혈색이 건강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관상학적으로는 찰색이라 그럽니다. 눈 옆에 주름도 많이 보이시죠? 그러니까 눈 옆에 주름이 많다면 영역의 확장에서는 한계 범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과 여자에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은 많다 작다의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아니란 말이야. 저는 여러분 이거 맨듯하죠. 동과 여자에 자유로워요. 없으면 없는 대로. 그런데 또 울고 싶으면 울고. 돈에 그렇다고 자유롭다는 거 아니에요, 저는. 아무튼 이분의 상은 잘 관찰해 보면 찰색에서 에너지가 조금 약합니다. 여태까지 해온 여러 가지 일들에 비해서는. 그러면 본인이 아파. 우리는 정치적인 일을 하거나 경제적인 일에서 선봉에 나서는 분들은 일단 자기 체력이 좋아야 되고, 때로는 정치인들의 특징이 뭐다? 오늘 한 말하고 내일 한 말하고 당장 잘라질 수 있어야 되고, 거기에 뭘 느끼면 안 돼? 제식을 느끼면 안 되고. 그래서 언론이 거기 서포트 해주는 뒷배경이 뭐다? 정치는 생명이다. 정치는 생명체다 하니까 생명체는 늘 변해요, 안 변해요, 여러분? 그러므로 해서 정치하는 사람들의 다변화를 긍정과 부정에서 다 오케이 해줬단 말이야. 그럼 정치를 위한 거는 정치를 한때 했으니까, 지금은 아니시지만 뭐 앞으로는 모르겠고, 정치를 하려면 어째야 돼? 배신이 좀 있어야 돼. 근데 전형적인 문사형이란 말입니다. 끝까지 가서 끝장을 보는 문사형은 아니에요. 내 생각이 이런데 네가 못 받아들이면 그만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분이라. 내 생각이 이러니까 끝까지 이래야 된다는 형은 안 돼요. 그러면 앞에 우리가 비교했던 진중권 씨하고는 좀 비교가 되지요. 얼굴 각이 아주 현란하게 각을 지면서 좌우가 눈이 다르고 좌우 비대칭이면서 세상을 바라보는, 본질을 바라보는 거하고, 이분같이 눈빛 자체가 예술적이면서도 눈치도 좀 보고 남도 배려하고, 이 장단점이 있다는 거지. 남을 배려하면, 배려한다는 건 뭐야? 진행해 나가는 데는 애로사항이 있어 없어? 있지요. 예. 전형적으로 사이드에서 누군가를 도와주는. 그러면서도 이분이 가지고 있는 눈썹의 형태로 본다면, 뭔가를 선봉으로 하는 데에서는 본인이 많이 아플 수 있다. 그래도 아파도 뭐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응? 그러면 전형적으로 그럼 어디에 올리는가? 학자, 시인, 문학가. 앞서 본 진중권 씨가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예술 문화를 그 평가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문학 서적이 나왔을 때 비교 비판하는 글을 쓴다면 아주 날카로운 글을 씀으로 해서 그 단어 자체에도 확 와닿는, 그래서 흑백이 완전히 구분되는 진영으로 뭔가를 세상을 바라본다면 이분은 그렇게 자기가 극단적으로 나가는 것 자체를 원치 않아. 생각은 그렇게 가지고 있어도. 지금 우리 사진 중에 일하고 있는 거 볼까요? 네 생각 알겠다. 난 더 이상 니하고 안 싸울래. 이렇게 하고 있는 것도 똑같죠? 그러나 이 양반은 본질적으로 이걸 오래 못해. 요리하다가 여러분들 정치, 우리 그 시사쇼에 나와서 할 때 봅니다. 서로 감정은 인간이기 때문에 표현되지요. 이래 했다가 바로 돌아옵니다. 왜? 근육이 그렇게 안 된다고. 그 근육을 이어갈 힘이 없다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시절 앞에 노무현 대통령께서, 전 노무현 대통령께서 그 유시민이라는 양반한테는 니는 정치계에 있지 마라 했던 거는 이유가 본인이 안 행복하기 때문이래. 노무현 대통령은 전 대통령은 불편한
마무리를 했지만 그분은 다시 태어나도 정치할 뿐입니다. 그래서 또 죽을 일 있으면 또 죽고 그게 본인이 오늘은 다루질 않았는데 그게 드러나는 사람이라.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 이 양반은 유시민 씨는 오히려 학자풍으로 가서 세상을 다루면서 적어도 이 양반은 뭔가를 주장할 때 7대3 이런 분이라. 그건 좋다 나쁘다도 아니라 했다 또. 아까 진중권 씨 같은 경우에는 100제로야. 그런데 이제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담는가는 항상 제가 신, 은, 서, 판이라 해서 나의 자세가 발라야 되는 것은 기본입니다, 여러분. 이제 계절이 여름으로 왔지요. 여름으로 오면 우리가 신는 신발의 변화가 옵니다. 샌들을 신거나 슬리퍼를 신죠. 구두를 신어서 걸을 때와 여러분 슬리퍼 샌들을 신을 때 걸음이 같습니까? 샌들을 신으면 여기 샌들 중에 이렇게 끼는 걸 뭐라 한다? 하여튼 뭐 이렇게 발가락 끼는 거 이걸 신으면 신발하고 발이 움직일 때마다 떨어졌다 붙죠. 딱딱딱 끔 씹듯이 소리도 나고 일자로 걷기가 좀 애매해 그거는. 근데 구두를 신으면 바로 그러죠. 여성 구두를 말하는 거 아닙니다. 왜 그럴까? 요거는 잠시 숙제로 놔두고. 그래서 이것만이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저게 왜일까 고민할 때도 이러죠. 오뎅이 딱 이러고 있으면 오뎅 같습니까? 살짝 뭔가 아닐 수도 있는데 길까? 뭐 이런 것도 필요한 에너지다. 근데 그게 본인의 특성을 그러한 모양에서 담게 되고 나의 생각까지도 그러한 툴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일단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 분. 자, 이제 관상학자들 사이에서 이견이 많은 분입니다. 이분은 이제 관상학자들 저는 안 만나봤기 때문에 그냥 제 생각입니다. 누구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항상 일이 끝나고 나면 명리학자들이나 관상학자들이 제일 먼저 요즘은 이제 유튜브나 언론을 통해서 그분의 상은 이런 상에서 이렇다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에 이제 그러면 다 우리가 세상에 표현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죠. 그럴 때 이제 제가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그분들이 지명이나 시간의 한계 때문에 전체를 표현하지 못하고 어떤 사안이기 때문에 그랬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다 음양이 짝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겨서 그런 일을 했다는 건 때려주기도 없습니다. 팔자가 그래서 오늘 그 사고를 쳤다, 사회에 무리를 일으켰다, 성공했다 실패했다는 것은 없는 이야기입니다. 생님이 그래서도 없는 이야기예요. 이거는 100% 그분들이 이제 지면 할애상 제한된 사건에서 보자고 하니 그런 표현을 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해 없기를 바라요. 왜냐하면 이 말은 눈이 이래 생기면 늘 운다. 아니 늘 울면 어떻게? 여러분들이 착각 아니어야 될 거. 누군가 병원에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아이가 계속 코피를 쏟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계속 쏟으면 죽어요, 안 죽어요? 아니 사람 몸에는 수분 함량의 기본 베이스가 있는데 계속 흘리면 죽어, 안 죽어? 그러니까 여기도 여러분 언어에는 그 표현하는 사람과 긍정의 부정이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계속 잠만 자. 아니 계속 잠만 자면 그게 죽은 거지 살한 거예요. 이 잠자는 거를 자기는 부정으로 볼 때 우리 아가 잠 안 자고 계속 눈 뜨고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거든. 때로 우리 아이가 잠만 잔다는 것도 뭐냐면 엄마가 일찍 자면 엄마가 9시에 자면 새벽 1시에 자는 아를 알 수 있나 없나? 모르죠. 그러니까 자기 자는 시간부터 자기는 일찍 자가 일찍 눈 떴는데 아가 7시에 학교 가야 되는데 안 일어나. 그럼 뭐라 그래? 잠만 잔다 그래. 그래서 사람에 대한 연구가 전혀 없는 거야. 우리 아는 잠만 잔다. 니만큼 잔다라. 그래 말하는 엄마만큼 자. 늦게 자니까 늦게 일어나지. 여러분 우리가 오줌똥으로 나오는 게 우리가 입력이 있으면 소화분해하고 배출을 하죠. 근데 안 먹고 안 들어간 게 나올 방법이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없어.
그거는 세계 기네스가 아니로 세계의 이런 일위에 넘버1으로 올라가야 돼. 안 먹은 게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잠만 자면 죽어요. 계속 우리 안에 앉아요 하면 죽어요. 그러니까 불면증을 극복하는 방법도 뭔가? 자야 된다는 생각을 버리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다이어트에도 기본이 뭡니까? 나는 살 빼야지 하는 사람은 절대 못 뺍니다. 살 빼야지, 건강해야지로 출발해서 그러한 행위가 즐거워서 자기 입장에서 살 빼는 걸 모를 때 빠져요. 운동하는 사람들도 보면. 공부도 느는 게 내가 공부해야 되겠다 하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열심히 하는 자도 누구를 못 이긴다? 즐기는 자를 못 이깁니다. 즐기는 자는 인간한테 주어진 제한을 극복하는 가장 큰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요. 즐긴다는 것은 인간이 저항받는 모든 것을 자연스럽고 가볍게 넘길 수 있는 에너지를 만들어줍니다. 근데 즐기지 못하는 자고 그냥 열심히 하는 자는 열심히 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는 그런 저항을 넘기기가 힘듭니다. 아무튼 이제 시간이 다 돼가네. 빨리 하겠습니다. 이 이명박 씨는 전 대통령 통일을 하기로 했으니까 이명박 씨는 또 누가 뭐라 해야 되지 이거. 하여튼 씨는 저 입장에서는 관상학자들이 지상이라고도 하고 뱀상이라고도 해요. 근데 여러분, 그 두 가지를 다 가지고 계십니다. 근데 특징이 젊은 시절에서도 좌우 근육이 달라요. 이런 분들은 눈에 힘이 있는 거는 여러분들 인정하시죠? 지금 좀 세월이 지나서 그렇지만 남하고 다른 본질을 보는 눈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고 내일부터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한쪽 눈을 이래 하고 한쪽 눈을 이래 하면 안 됩니다. 이래 하면 이게 안 돼. 이거는 의도적으로 그럴 수도 없는 거고. 근데 특징상으로 보면 형상학으로 볼 때 지의상을 가졌다는 거에는 지는 지혜로움도 되고 비밀이 많은 것도 되고 또 하나의 특징이 뭡니까? 앞뒤가 다르다. 앞뒤가 다르다. 이제 지상이라는 거에 일반적인 것과 제가 뱀상을 다음 설명해 드릴게. 그래서 지는 앞뒤가 다르다. 그래서 앞발의 개수와 뒷발의 개수가 다르고 자신은 오늘과 내일의 경계선에 있고 좌울은 올해와 내년의 경계선에 있고 뭐 이렇게 이제 모든 거에 앞뒤가 다르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씨앗이 저장되었다가 발화되는 시점 뭐 이런 것들을 다 상징하고 있습니다. 경계선도 되고 문지방도 되고 비밀스러움도 되고 왜곡도 되고 씨앗을 많이 갖고 있으니까 여러분 아시죠? 씨앗이 비싼 거. 그런데 그럼 뱀의 특징은 뭘까? 뱀은 대표적으로 뭐 속도가 빠르다, 속전속결, 그리고 물리면 죽는다, 뛰는 것 같지만 공중부양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능력을 배가시키는 겁니다. 조금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확대할 수 있는 게 뱀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동면을 한다. 그러니까 아주 부지런함과 게으름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또 하나, 음량이 다르다. 이 말은 겉과 속이 다르다. 근데 여기서 공통점이 나오죠. 겉과 속이 다르다. 이것도 여러분, 정치하고 사업하는 사람이 겉과 속이 같으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이 방송을 듣는 분들 혹시 저는 이제 뭐 정치적인 견해가 전혀 없는 사람이라는 걸 느껴지죠? 촌에 살면서 유수도 모르고 만난 사람도 없어요. 관심도 없고. 근데 이제 겉과 속이 같다는 거가 여러분 좋을 것 같아요? 아니 여러분 옆에 사람한테 지금 가족이 있으면 물어보세요. 여기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다 성인들이 많으실 텐데 여보네 사랑해 물어보세요. 그런데 그 양반이 겉과 속이 다르게 표현을 해줘야 내가 살지, 그걸 똑같이 하면 내가 어떻게 살아? 그러니 사업이나 정치에는 어울리는 사람이다. 그러나 이게 상대에 따라서는 겉과 속이 다르니 이율배반적이라고 볼 수 있고, 그죠? 음흉하다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여러분, 특징을 보면, 정치를 하는 사람들 중에, 이제 지금, 이 사회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거의 뭐 다 끝나갑니다만은, 이 말을 이렇게 안 까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뭐, 아까 그 중에 한 명, 유시민 씨는 옛날에 뭐, 이렇게 합니다. 그죠? 그러나, 지금도 자금도 보세요. 정치하는 사람 중에 이 말을 안 깨는 사람이 없어요. 이 말을 머리를 이렇게 가른다는 거는, 내 어느 한 부분을 알라 하지 마라. 난 못 밝힌다. 이 눈이 한쪽이 꽉 가려지는 게 뭡니까, 이거? 옛날 사극에 보면 주인을 모시는 그 검객, 그림자, 이런 역할을 맡은 사람들이 가리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뭐냐? 나의 과거를 묻지 마라. 그래서 도전적으로 면접을 보거나 사람을 만난 선두에 있는 사람 치고 머리를 내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는 여기 내렸다가 올렸다가 합니다. 만났다가. 아무튼 이제 요런 또 특성을 봤어요. 그러면 이제 아까 뱀과 쥐라는데서 상을 얻으면 되고, 입모양에서도 한 게 이제 생각하셔야 될 게, 입모양을 딱 이랬을 때 여기가 딱 집어넣은 것 같이 되는 사람하고도 가능한 한 싸우지 마세요. 밤에 인형 만들어 가지고 바늘로 찌를 사람입니다. 근데 본인 입모양이 이랬는데 이게 호치기수로 찍은 것이 요래 안 되면 자기는 아무리 독하려고 해도 잘 안 돼요. 그런 사람이 독해지려면 요래가 푹 집어 놓으세요. 요 마무리가 요 딱 되도록. 자,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자, 여태까지는 이런저런 이제 그 호불호가 달라지는 사회적인 사람들을 만났다면 지금 이제 현빈 씨를 만나봅시다. 마지막이라도 여러분한테 기쁨을 주기 위해서 여기 저하고 같이 강의를 보시는 분들은 여성분들이 많으시죠. 그래서 마지막 오늘 밤늦게 귀신 안 나오기 위해서 현빈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 친구 아우 뭐 여러가지 봅니다. 그리고 연예인들은 관상을 보기 위해서 캐치된 사진이 잘 없어요. 대다수가 지을 건 지어버리고 전부 다 메이크업이 됐거나 각도를 맞춰서 찍은 겁니다. 그런데 언제 이제 그런 게 나오냐면, 미디어 쪽을, 소통이 안 좋은 분들은 우리가 또 반대로 옳지 않은 관상, 어쩌다가 평소에 얼굴상이 아닌 어쩌다가 극적인 상황에 있을 때의 사진을 올려놔 버려요. 그러니까 장단점이 있다. 아무튼 뭐, 마지막은 기분 좋다고 보는 거니까. 이분은 지금 하관이 좀 약하다, 그죠? 하관이 좀 이렇게 쭉 빠져서. 그러면 하관하고 눈빛을 보면, 얼굴에 상을 잘 보면 굉장히 젠틀한 남성상이면서 얼굴만을 교정했을 때 어쩌면은 가장 여성스러울 수 있는 몇 안 되는 남자 연예인입니다. 그럼 가슴에도 음량이 있을까 없을까? 누구나 음량이 있지만 내 안에 네가 있다가 가능한 음량을 가지고 있으니 긍정적으로 보면 컨트롤, 음량의 조화가 맞는 거지만 만약에 이게 부정적으로 봐서 저끼리 싸운다면 인생을 살면서 한 번쯤 정신적으로 좀 필요한 일을 겪을 수도 있겠다. 근데 걱정 안 해도 되는 거는 화관이 쭉 빠진 이 형태는 나이가 들면 어떻게 된다? 도톰하게 지금 몸 관리를 해서 그렇지 아까 앞서 본 홍준표 씨 같이 이거는 충분히 이걸 구조적으로 나머지는 채워질 수 있는 상을 가지고 있어요. 입도 크고, 입도 크다는 것은 사회적인 활동성을 드러내는 겁니다. 조용필이라는 가수 아시죠, 여러분? 이건 흉내낸 겁니다. 이거 또 조용필 팬들은 또 뭐라 할라. 그 조용필, 나는 가수가 아니니까 막 씨는, 가수는 여느 가수와 달리 입이 좀 작습니다. 자, 이러면 어떨까? 사회적인 활동이 뛰어날까, 안 날까? 조금 음적이에요. 개방형은 아니라는 거죠. 근데 현빈은 입이 크다, 그죠? 뭐 전체적인 굴격으로 볼 때 살이 빠져서 좀 각이 세져 보이지만 여러 가지로 볼 때 이제 이 관상의 특징은 음양이 같이 있다는 겁니다. 여성상도 같이 있고 남성상도 같이 있다. 그래서 이제 향후 말년의 건강함을 위해서는
이제 몸 관리를 나이에 맞게 해서 적당히 하관에, 어차피 이제 하관은 제가 말씀드렸죠. 사과를 놓으면 밑으로 떨어진다. 오래 살다 보면 처진다 안 처진다. 이 처지는 거에 본인 몸에 맞는 운동을 열심히 하면 탄력으로 딱 붙겠죠. 그래서 이제 중반부의 세월이 지나서 후반부로 간다면 또 멋진 인생을 살 수 있다. 뭐 이렇게 일단은 봐집니다, 여러분. 자, 여태까지 우리는 이제 남성분들 위주로, 다음에 기회가 되면 이제, 근데 여성분들은 찾아내기가 어려운 이유가 메이크업이 좀 심해요. 그래서 그거를 메이크업이 없는 거를 찾아내기가 좀 어려워. 공통으로 다 하는. 그러니까 일반인들 같으면 제가 비포 애프터로 해서 할 수 있는데, 우리가 다 공이 응용할 수 있고 공이 봐서 재미거리로 쓸 수 있는 분들의 특징에서는 메이크업이 됐고 각도를 맞춰주고 조명이 있고 이래서 사실은 그 상의 찰색을 살피거나 부족한 걸, 여러분들 그 지금 이해가 안 되시면 어딜 보시면 유튜브에 화장 비포 애프터 중국 사람이 찍은 거 보면 이렇게 반 가리고 요거는 화장했고 안 한 거 이거 보시면 정말 매직입니다. 마술입니다. 근데 그 마술도 나쁘지 않은 거는, 그렇게 해서 뭐가 바뀐다? 내 기분이 좋아져. 내 기분이 좋아야 남한테도 좋은 표현이 되겠죠. 저는 적당한 메이크업, 그 다음에 적당히 변화를 좀 주는 거, 과하지 않게 건강에 무리가 없이 해서 자기가 행복하다면 그거는 뭐가 바뀐 거다? 뭐가 바뀐 거예요? 관상이 바뀐 거는 자기는 잘 모르지만, 관상으로 안 해도 자기가 즐거우면서 뭐가 달라질까? 지금 적어놓은 거 보이죠? 안 봐도 심상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보는 사람도 예쁘게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잘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운명이라는 거는 결국은 똑같은 팔자를 갖고 태어나도, 쌍둥이라도 어떤 시간대를 활용했는가, 내가 몇 시에 자고 몇 시에 일어나는가, 그것도 체질마다 다르니까 호불호가 없어요. 공간도 똑같이 주어졌을 때 나는 잠은 어느 방향으로 자는가, 똑같은 시간대에 다른 친구는 도서관에 있는데 나는 운동장에서 운동을 하고, 어떤 친구는 나무 그늘 밑에서 독서를 하고, 자만 같은 놈은 그늘 짱박해서 낮잠을 자고, 공간 선택이 다른 거예요, 이건.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팔자가 중요하고 관상이 중요하고 하더라도, 심상이 중요하고 하더라도, 인간을 내가 옆에 누군가를 두는 것은 정말 운명이라는 결정체에 주는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 할 것입니다. 친구 따라 강남 가는 건 있죠. 강남이 친구 따라 내한테 오진 않아요. 인생을 살면서 어린 시절부터 우리가 먼 길을 갈 때, 뭔가를 결정을 내릴 때 내 혼자 인생을 터벅터벅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누군가와라는 인연 때문에 평생 안 가보는, 부산을 자주 가고 처갓집 때문에 평생에 안 가보는 전라도 전북도 가보고 지리산도 가보고, 결국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긍정과 부정 다 포함하여. 그러면서 운명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 옆에 사람이 제일 소중하죠. 어쩌면 나를 위해서도 내 옆에 사람이 소중해요. 내 옆에 사람 때문에 나의 운명이 바뀐다는 것은 내 때문에 누군가의 운명도 바뀐다 안 바뀐다? 그래요. 사고 그렇게 주고받는 겁니다. 에너지는 직접적으로 그 사람한테 받고 주지는 못해도, 내가 어느 날은 친구 따라 강남 갔다면, 장에 갔다면 다음에는 내가 다른 친구를 데리고 그 친구를 끌고 장에도 갈 수 있단 말입니다. 시간대의 활용은 누군가를 만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밤에 우리가 싸돌아다니면 누구를 많이 만나? 여러분 그 상상이 맡기겠습니다. 밤에 돌아다니면 밤에 돌아다니는 에너지와 맞는 사람을 만나게 되고, 또 어느 공간을 가면 그 공간에 있을 사람을 만나. 결국은 인간이란 말입니다.
팔자 중요합니다. 근데 똑같은 팔자가 여러분 관가하면 안 되는 게 똑같은 팔자가 대한민국에 많아요. 팔자 공부를 조금만 해보시면 알잖아. 연월 일시 2시간마다 같은 팔자가 나온다. 2시간마다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태어난 숫자가 몇 명인가 여자 남자 나누면 내하고 똑같은 팔자라는 운명체가 몇 명인가 알아. 근데 생긴 게 다르죠. 체형이 다르죠. 체상이 다르죠. 쌍둥이 체상까지도 유사하다 치더라도 성장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똑같은 시간대 공간대 인간대에서 인간이 변화하기 시작한다. 쌍둥이도 나이가 들면서. 그럼 뭐가 달라질까요? 심상이 달라지죠. 예전에 저는 지금도 많은 나이는 아닙니다만 딱 적으면 한 20 몇 년씩 되겠네요. 곧 이제 30, 반제 보면 곧 30년이 돼 가는데 30년 이상을 저 자신을 괴롭히고 저 자신을 밉다 하고 저를 이뻐하지 않으면서 살아왔어요. 근데 최근 이렇게 여러분들을 만나면서 우선 하게 된 게 저 자신을 사랑하게 됐고 저를 이뻐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저는 관상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 명리 공부를 나름대로 재밌고 즐겁게 오래 해오면서 마음도 달라졌어요. 팔자는 안 바뀌겠죠. 그래서 저는 감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대한민국에서 가장 팔자를 잘 보는 사람도 제 팔자를 맞추기는 어렵습니다. 뭐가 달라져 있어요? 생긴 게 달라져 있고 심상이 달라져 있는데 여러분들 팔자에 매여서 운명을 팔자쟁이들이 너 이렇니 저렇니 하는 범주에 사시겠습니까? 어느 누구도 여러분의 지금부터의 미래는 알 수 없는 아주 재밌는 인생을 살아보시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